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인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문화재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문화재 돌봄 사업.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조들의 작은 숨결 하나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문화재 돌봄 사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365일 쉬지 않는다는 현장. 오늘은 어떤 작업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한평의 이재호 가옥에 그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러 왔습니다. 흰개미는 서식 조건만 맞으면 연중 가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문화재 예방관리센터에서는 3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흰개미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 가옥의 특징은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의 은거를 도왔던 역사의 현장, 이재역 가옥. 건물을 둘러보다 보면 이런 목재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구멍벌이 목재 내부에 구멍을 파서 산란한 후에 입구를 진흙으로 봉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목재를 먹이로 삼지는 않지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요. 벌들이 이쪽으로 유인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좀 개선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보수 작업을 위해 꼼꼼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목조 문화재 훼손의 주범으로 알려진 흰개미. 육안상 확인이 어려워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흰개미 탐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흰개미 외관에 섭식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두드렸을 때 내부가 텅 비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흰개미가 가해를 했구나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주변으로 해서 극초단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흰개미 활동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흰개미 탐지를 위해 도입된 최첨단 장비. 바로 극초단파 탐지기인데요. 확실히 흰개미 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재 부분을 뜯어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재 훼손을 가하지 않고 탐지하기 위해서 극초단파 탐지기를 사용하는데요. 극초단파 탐지기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탐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흰개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장의 세기로 흰개미의 가해 위치나 정도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극초단파 탐지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기가 이용된다는데요. 흰개미가 가해한 목재 구멍을 통해서나 목재 사이에 내시경을 갖다 대면 내부에서 흰개미가 활동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문화재 관리를 통해 심각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는 보고 매뉴얼에 따라 전라남도청에 보고를 합니다.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긴급방제 예산을 신청을 하고요. 시도문화재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 방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 지금의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문화재 돌봄 사업은 야외 노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노출된 훼손상 경미한 훼손 부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보수함으로써 문화재를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다년간의 전문 교육을 통해 기능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매 분기별로 이론 수업과 기초 지식을 쌓고 각 분야의 국가공인 기능사와 함께 기술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토석담의 단장의 말단부, 마감부가 지금 일부 부분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수 작업을 하는데 이 기단 부분까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을 다시 다
여기까지 지금 해체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를 다루는 만큼 현장에선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4월에 기능공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부터는 주말에 자체적으로 주말에 이제 실무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땀 섞인 노력을 통해 양성된 기능사들이 문화재 현장을 책임집니다. 영광에 위치한 돌봄 사업 현장. 조선의 개국공신 이천후의 영정이 봉인된 묘장영당입니다. 오늘은 기와 보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흙하고 잘 붙기 위해서 물을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전통 건축 방식에 따라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홍두깨 흙은 수키화 밑에 넣는 흙으로서 암키화 이후에 수키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와 수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와구토. 안에 홍두깨 흙으로 보강한 다음에 와구토를 바릅니다. 현대 건물과 달리 전통 가옥 수리엔 생석회를 이용하는데요. 생석회에 물을 붓고 24시간이 지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루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백시멘트와 마사토를 잘 섞어줘야 비로소 와구토가 완성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어떤 관리 문화재를 갔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풀도 많이 자라서 거의 폐가 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손길을 닿고 차츰차츰 이제 그 따뜻한 이제 온기를 갖고 있는 새로운 집으로 태어나는 걸 보면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약간 일상 관리 위주나 환경 청소라든가 예초 같은 비중이 상당히 많이 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과학화시키고 그리고 일자리 역시도 문화재 전문 기술자나 이런 전문 인력들을 좀 더 많이 확충화시켜가지고 좀 더 내실화하고 문화재 관리 자체를 질적으로 준전문가 수준으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보존에 대한 노력.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도 현장은 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명에서부터 찌개까지 만능 식재료 오이를 이용한 음식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다른 식감과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는 이 음식, 지금부터 맛보러 떠나보시죠.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우리 고유의 맛을 배우기 위해 이곳 한국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실 김도섭 조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조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리장님,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서 간단하게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여기 있거든요. 1000가지 얼굴을 가진 식재료 오이. 오이 요리의 새로운 맛을 보여줄 전통 국수 요리 외국수를 소개합니다. 아, 이게 바로 외국수라는 거군요. 네. 왜 외국수죠? 외국수는 오이국수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오이를 이용한 요리는 고조리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이를 이용해서 따뜻하게나 아니면 또 차갑게 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보면은 면의 색깔이 다 달라요.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냉국수 같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오이의 식감과 진한 육수의 조화를 느끼게 해줄 오늘의 재료. 육수의 깊은 맛을 담당할 쇠고기를 먼저 끓여주세요. 고기가 완전히 익기 전 시원한 맛이 일품인 대파를 넣어주고
다진 양념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여름에만 즐길 수 있다는 노각과 푸릇한 오이 모두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오이채를 꽃잎처럼 곱게 물들여줍니다. 조리장님,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색을 냈었나요? 예, 예전에도 그 색을 분홍색은 지초라는 약초를 가지고 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분홍색을 지초로 못하고 백년초로 오늘 색을 냈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위해 전분을 입혀 데쳐주세요. 찬물에 식혀주면 면발이 더 탱글탱글하겠죠? 색감과 식감 모두 완벽한 오이면 완성! 예, 이게 지금 다 식혀서 간에서 완성한 육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만들어놓은 요 면에다가 육수를, 차가운 육수를 부어서 되겠습니다. 국수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아, 이렇게 외국수가 완성이 되었군요. 네. 네, 그럼 제가 또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움이 가득 담긴 오이면 한 수저에 쇠고기 육수의 깊은 맛까지 더해진 외국수. 과연 그 맛은? 먹어보니까 딱 어울릴만한 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소리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더운 여름 수분 보충이 최고, 해국수 먹으며 살아가세.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냉면과도 비슷한데요. 이 오이에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여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실 때 주위에 이 흔한 재료인 오이를 가지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옛말이 딱 어울리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이국수 강력 추천합니다. 오감을 깨우는 전통 국수 요리 외국수. 이번 주말 외국수로 상큼한 한 끼 즐겨보세요. 보릿지 프로 여치집 만들기 체험 행사가 7월 26일과 29일, 8월 9일에 충청남도 금산군 칠백의총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농촌의 전통 문화와 민속 놀이를 접하고 칠백의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2015 재외동포 무역유산 초청연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문화를 만나고 고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가 4대궁과 종묘에서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역사 속 고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가치를 심어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열리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나라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산, 그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저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문화유산 이야기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